종신보험을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지 마! 판매 안 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굉장히 많이 혼냈죠. 보장성 보험의 대표 상품인 종신보험이 저축보험 컨셉으로 판매된다고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종신보험을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상품을 개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정말 줄어들었죠. 종시토록 보장하는 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은 있어도요. 보험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종신보험을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지 마! 이렇게 한다면 영업 현장은 정말 판매 안 할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단기납 종신보험을 어떤 컨셉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촬영 시기가 6월 26일입니다.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날짜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9일 생명보험사에 상품개발 임원을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개정하라고 매우 세게 압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압박한 이유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지속적으로 저축보험 컨셉으로 5인 판매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기납 종신보험은 통상 납입 만기가 5년 또는 7년인 상품입니다. 이런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 컨셉으로 팔리려면 저축 기능이 매우 강화되어야 되겠죠. 보험사들은 종신보험에 있는 저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 저해지 환급형을 이 종신보험에 도입했죠. 저해지 환급형은 납입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환급률이 매우 낮지만 납입 만기만 끝나면 환급금이 툭 하고 커지는 구조를 의미하죠. 두 번째, 체증령을 도입했습니다. 체증령을 도입하면 납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립보험료를 키울 수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커지면 그만큼 보험에 쌓이는 돈이 증가합니다. 저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선납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가령 예금 가입자가 만기 때 찾은 예금을 단기납 종신보험에 투자하면 일시에 적립보험료가 커지고 향후 환급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은행 예금보다 종신보험의 향후 이익이, 그러니까 이자가 더 많아져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은 네 번째, 예정이율을 대폭 높였죠. 3% 이상의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만큼은 굴릴 수 있다고 가정한 장기 이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즉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향후 환급금은 높이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만든 상품이 바로 최근 판매가 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앞서 금감원이 6월 9일에 상품 임원을 소집했다고 했죠. 당시 금감원은 상품 임원에게 납입 완료 시 환급금이 100% 이하가 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납입 완료 시점에 납입 완료 보너스 명목으로 추가하는 환급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지 말라, 이렇게도 광고했죠.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이 자꾸 저축 컨셉으로 판매되고 있고 종신을 저축 컨셉으로 파는 게 불완전 판매며, 불완전 판매는 민원을 증가시키니 한마디로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상품을 개정하라고 압박한 거죠. 또 지난 6월 22일에는 대형 생명보험사 영업담당 임원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영업담당 임원을 소집해서 시책을 높이지 말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이런 시책 경쟁, 판매자한테 주는 돈 가지고 경쟁하지 말라고 압박한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최근 생명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주력 상품이며 정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기 위해 만기 시점인 5년 또는 7년 시점에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게 만들었죠. 다시 말해서 5년짜리 혹은 7년짜리 저축인 셈입니다. 여기에 만약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거죠.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저축인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주객이 약간 전도된 컨셉으로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계사님들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단기납 종신보험에 관심 있는 보험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생명보험사들은 오는 9월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책은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10월에 상품 개정이 진행될 듯 보입니다. 상품을 개정하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보험사는 통상 연초인 1월 그리고 4월, 10월에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관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중장기 저축에 관심이 있는 보험 소비자라면 9월 이전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죠. 그렇다면 9월 이후에는 종신보험은 무조건 사망보장 위주로 가입해야 하냐라고 하면요, 그건 또 아닐 듯 합니다. 지난 6월 14일에 조선일보가 쓴 기사를 보면요, 종신보험 신계약 규모는 지난 2020년에 약 160만 건이었죠. 그런데 2022년 106만 건으로 54만 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종신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은 가장이겠죠. 내가 만약 사망하면, 내가 없어진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입했던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죠. 그런데 현재 30대 가장은 종신보험 가입 니즈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보험료 규모가 되게 큰 종신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금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맞벌이를 해서 가장이 조기 사망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도 이유죠. 그래서 보험사도 종신보험을 개정한다고 해도 저축 컨셉으로 판매할 수 있게 정말 많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납입기간 10년 후에 환급금이 100%가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했던 첫 번째 저해지, 두 번째 재직령, 세 번째 선납 기능 등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보험사가 교육하는 예상 스크립트는 비과세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이라는 거죠. 비과세 첫 번째 조건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월납 150만 원을 초과해도 세금 혜택에서 자유롭다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종신보험, 저축 컨셉으로 여전히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험사는 답을 찾을 겁니다. 다만 설계사님, 무분별한 절판은 주의하시고요. 어차피 가입해야 할 고객이 있다면 상품이 안 좋은 쪽으로 개정되기 전에 가입을 권하는 게 굉장히 현명하겠죠. 만약 이 영상을 보험 소비자께서 보신다면, 그리고 그 보험 소비자께서 5년 또는 7년 중장기 저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단기납 종신보험이 어쩌면 예금보다 더 이자가 많이 붙는 상품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일부 상품은 은행 예금보다 더 이자를 많이 주고 만약의 경우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합니다. 이 영상을 2023년 10월 이후에 보신다면 종신보험이 정말 저축 상품보다 더 좋은지 다시 한번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보험 전문 기자인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저축보다는 좋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